문제 내주는 거. 세 명이서 이제 둘을 줄었다 이거지. 그게 뭐가 문제야? 자, 들어가 보자. 먼저 오늘 문제야. 두 놈이 이거 5개 해오기로 했지 않냐? 근데 안 해왔단다. 나는 괜찮아, 너도 아까 안 했다는 거 알아. 너도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솔직히 얘기했어 뭐. 근데 다시 한번 숙제를 낸다. 지금 이거 3주째 내고 있거든. 뭐야? 11회 전국 모의고사 11회 대성거 요거 11회 요게 21년 5월 대성 프리미엄 요거 다음 주에 숙제 낸다. 지금 너는 3주째 지금 밀리고 있는 거잖아. 넌 했음에도 불구하고. 3주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그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치? 해봐. 알아서 시켜. 그럼 정한 대로 다음 주에는 그냥 만약에 다음 주도 안 해왔다 그러면 그냥 나갈게. 너 하나를 놓고. 그때 너 했었는데 하자 그래도 네가 양보했던 거잖아. 그치? 그거 없이. 자, 그러면 115쪽을 펴주십시오. 자, 요거는 설화 중에서도 설화엔 3가지가 있다. 신화. 전설. 그렇지. 전설. 민담. 그렇지. 민담. 자, 요렇게 3가지가 있는데 신화에는 범위가 가장 특징적이야. 민족적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당군 신화라든가 박혁거세 신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민족이나 국가를 상대로 해서 대단히 큰 단위고 전설의 특징은 뭐냐? 요거는 증거물이야. 증거물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민화가 아니라 민담이야. 민담. 그렇죠. 민화 아니야. 민담. 민담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흥미만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얘의 특징은 시대도 특징 짓지 않고 인물도 특징 짓지 않아. 장소도 특징 짓지 않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할머니가 옛날 얘기해 줄게. 옛날 한 옛날에 어떤 마을에 마음씨 착한 사람이 살고 있었거든. 이거야. 그래서 시대도 언젠지 몰라. 장소도 언젠지 몰라. 그냥 무조건 뭐야? 흥미 위주로 간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해와 달이 된 오누인데 거기에 보면 언젠지 어딘지 다시 말해서 해와 달이 된 애들의 이름이 뭔지 안 나와. 그냥 마음 착한 사람이야. 혹부리 영감 이름이 뭔데? 몰라. 몰라. 뭐 하다못해 흥분올부전이나 심청전은 흥분올부라고 심청이가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어디야? 남원이야. 흥분은. 근데 없어. 요런 특징이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들어가 보자. 먼저 2번 봐봐. 본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조신의 꿈은 삼국유사에 수록된 신라 하대를 배경으로 한 설화이다. 설화래. 그러니까 신화, 전설, 민담 3개 중에 하나란 얘기지. 사회적으로 혼란했던 신라 하대에 불교는 비참한 삶을 살았던 당대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그렇지. 백성들에게 현실은 고행이지만 이를 감내하고 수행한다면 괴로움과 걱정이 없는 극락세계인 정토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했기 때문이다. 자, 이거를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반대급부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이거 아니야. 현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너희들에게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어떤 위로를 줄게. 너희들이 착하게만 산다면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그래도 천국에 갈 거야. 극락 갈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현실에서 아무리 잘 살고 떵떵거리고 권력이 있어도 나쁜 짓을 하면 지옥에 갈 거야. 이 얘기가 되거든. 근데 이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뭐야?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드립. 뒤집어 얘기하면 뭐가 되냐면 현실이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줄 거야.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권력자들이 나쁜 짓을 해도 그걸 받아들여. 그리고 그걸 참고 받아들이고 착하게 산다면 너희들은 천국에 갈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역성혁명을 일으키거나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그건 지옥에 갈 수 있는 일이야. 이걸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 종교가 그러니까 힘없고 어렵고 굉장히 시련을 받는 민중들에게 심리적으로 위안을 준다라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이게 뒤집어 얘기하면 운명론적 사고. 이건 너한테 주어진 운명이야. 그러니까 받아들여. 그리고 그걸 잘 지켜내면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어 라는
반대급부의 얘기가 돼.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조신의 꿈은 조신이라는 한 개인의 삶을 통해 이러한 신라 하대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 조신의 꿈은 내용을 알 거야. 모르나? 그럼 뭐 그럼 됐고. 그러면 자 2번 봐봐. 이거는 현실 욕망의 좌절이야. 이 욕망이 뭐냐면 얘가 조신이 스님이거든. 스님인데 여자를 좋아해. 오, 절대 못 가네. 그러면 이거 새끼거든. 새끼를 어긴 거야. 지켜야 되는데 뭐 주계라든가 새끼라든가 살계라든가 몇 가지가 있거든. 스님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거. 근데 새끼를 어겨. 여자 그리고 새끼. 그 영화 제목 있잖아. 새끼, 여의, 새끼. 13개 그런 거. 11, 그렇지, 그런 비슷한 거야. 10개도 있잖아, 10개. 10개명. 10개명 할 때 그 10개야.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거. 근데 새끼를 어긴 거야. 그래서 얘가 나중에 그 여자하고 같이 10년 동안을 아주 알콩달콩 살아. 근데 너무나 가난해. 나중에는 여자가 자기한테 우리 헤어집시다. 그럼 남자가 화를 내야 되잖아. 아니 가난하고 힘들다고 해서 어떻게 헤어지자고 얘기해. 우리 고전선술에 배우면 진짜 주인공들 가난한 애들 많잖아. 심청이도 가난하고 뭐 흥부도 가난하고 가난한 애들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 변하지 않거든. 근데 얘는 바뀌어. 좋다. 나 지금까지 존나 힘들었어. 그러니까 우리 헤어지자. 그러다가 딱 깨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지. 뭐? 인생무상. 인생은 모두 헛된 거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증거물이 나와. 자, 들어가 보자. 자, 옛날 신라 시대 때 세달사는 신라의 신문왕 때 지어진 사찰이야. 그럼 실제 이름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 증거물. 그렇지. 그럼 증거물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뭐의 전설의 요소라는 거지. 의 장원은 뭐냐면 절이 있으면 그 절에 땅이 있을 거 아니야. 왜? 스님들은 일을 안 하니까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땅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 땅을 백성들한테 빌려줘, 싸게. 그러면 농사를 짓고 세금 내잖아. 그렇게 세금 내는 땅을 장원이라 그래. 세금 내는 땅. 장원이 명주 난리군에 있었다. 본사에서는 조신의 신분이야. 본사가 절사자잖아. 그러니까 뭐야? 승려구나. 뒤에 나와. 본사에서는 승려라는 말이 나오지. 조신을 보내서 장원을 맡아 관리하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장원의 보직은 뭐냐? 직업은 뭐냐? 스님인데 장원을 관리하는 직업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 마름 정도 되는 거지. 마름. 그 다음에 조신은 장원에 이르러 태수 기문의 딸을 깊이 연모하게 되었다. 뭐야? 새끼를 어긴 거지. 여자를 사랑하면 안 돼. 연심을 품는 것만으로도 어기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 보면 그렇지.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그러잖아. 네가 만약에 여자를 보고서 흑심을 품게 된다면 누나를 뽑아라. 그것이 오히려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도 덜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성경책에도 나와.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새끼를 그런 마음을 품는다는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어디로 나오냐면 구운몽에서도 그게 나오잖아. 구운몽에서도 팔선녀에게 선물을 해줘. 그 자체가 뭐라고? 새끼를 어긴 거가 돼. 그러니까 뭐 여자하고 섹스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을 먹는다는 자체가. 여러 번 낙사사의 관음보살 앞에 나아가 남몰래 인연을 맺게 해달라고 빌었지만 미친 새끼야. 스님인데 부처님한테 나 저 여자하고 인연이 맺게 해주세요 라고 빌고 있어. 그럼 어떤 부처님이 그래 알았다. 너는 스님이지만 여자하고 아야 좋아 그거 하라 그러겠니? 어떤 미친 부처님이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벌을 내려야지. 몇 년 뒤에 그 여자에게 배필이 생겼다. 이게 뭐야? 조신의 욕망이지. 근데 그 욕망이 어떻게 된 거야? 좌절된 거지. 3번에 보면 현실의 A가 여기에 해당되지. 욕망의 좌절. 그치? 기문의 딸을 사모했지만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갔어. 그러니까 욕망이 좌절된 거야. 그 다음에 조신은 다시 관음보살 앞에 나아가 관음보살이 자기 뜻을 이루어주지 않았다고 원망을 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었다. 미친놈이야. 그렇게 그리워하다가 지쳐 얼마 뒤에 선잠이 들었다. 밑줄 쳐봐. 선잠이 들었다. 여기서부터 뭐냐? 임몽이야. 임몽.
아니야 꿈이라고. 꿈속에 들어간다는 거야. 들어갈 입자에다가 이거지. 들어갈 입자. 들어갈 입자. 임몽. 꿈 뭐. 꿈몽자. 그래서 꿈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자 봐봐. 현실이 있네. 그리고 꿈이 있네. 그럼 꿈을 깰 거 아니야. 그치? 네. 왜? 꿈에서 깨야 뭐가 돼? 깨달으면 내가 꿈속에 이렇구나 라고 현실이 오지. 그러면 핵심 내용은 꿈이고 깨달음을 주는 곳은 대체로 여기야. 그러면 현실, 꿈, 현실 이런 구조로 가잖아. 이걸 뭐라 그러느냐? 몽자류 소설이다 라고 해요. 구원몽 비슷한 느낌. 그렇지. 몽자류 소설. 현실, 꿈, 현실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걸 몽자류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심 내용은 꿈이고 그 꿈을 깨닫는 게 마지막 현실이 되는 거지. 여기에서 이제 인몽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체로 이건 어떻게 되느냐? 왜 꿈을 꾸느냐? 부처님의 배려심이야. 원래는 그렇게 되면 지옥에 보내버리면 되거든. 지옥에 보내버리면 되는데 부처님은 그걸 전부 다 배려를 해줘.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선잠이 들었다. 꿈에 갑자기 김씨의 딸이 기쁜 모습으로 문으로 들어오더니 활짝 웃으며 말했다. 저는요 일찍이 스님의 얼굴을 본 뒤로 사모하게 돼서 저도 그랬어요. 사모하게 돼요.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근데요 부모님의 영을 어기지 못해서 뭐야? 가부장적 사회의 모습이 나오는 거지. 그 당시의 사회의 모습. 억지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됐지만 이제 같은 무덤에 묻힐 벗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야? 죽을 때까지 같이 있자. 부부가 되자.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뭐가 완성되는 거니? 세속적 욕망이 완성되는 거지. 그래요? 그렇지. 얘 욕망이 뭐였어? 김음의 딸과 인연을 맺는 게 자기의 여기서 인연이라는 게 뭐야? 길 가다가 안녕하세요. 예, 오래간만에 이 인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부부의 연이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 죽을 때까지 같이 있자는 얘기는 부부의 연을 맺자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욕망이 실현된 거지. 요게 뭐냐? 욕망의 투영과 그 다음에 욕망의 충족이 되는 거지. 꿈속에서. 그치? 3번에 욕망의 충족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조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며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40년을 살면서 자식 5을 낳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금실은 좋았다는 거야. 부부 사이의 그 사랑은 굉장히 좋았다는 거야. 자식을 5명이나 낳았다라는 얘기니까 10년 동안에. 그러나 집이라고는 내 벽뿐이야. 다시 말해서 지붕이 없는 집에서 살았어. 왜? 가난하니까. 그 다음에 콩잎이나 명아죽국 같은 변변한 끼니도 될 수가 없이 마침내 시리에 찬 나머지 가족들을 이끌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입에 풀칠을 하게 됐다. 자, 입에 풀칠을 하게 됐다. 이때 들어갈 수 있는 한자성 뭐가 있지? 30일 동안에 9번 밥 먹는다. 그 39, 삼순구식. 네. 삼순구식이 있지. 삼순구식. 30일 동안에 9번 밥 먹는다. 무지하게 가난하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렇게 10년 동안 초야를 떠돌아다니더니 옷은 메추라기가 매달릴 것처럼 너덜너덜해지고 100번이나 기워 입어서 옷이 가리워질 몸도 가리지 못할 정도였다. 강릉 해연령을 지날 때 15살 난 큰아들이 굶주려고만 죽도 말았다. 자, 이때 첫 번째 시련이 뭐야? 큰아들을 주고. 그렇지.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시련은 첫 번째 시련은 첫 번째 시련은 가난이로 구분될 수 있고 두 번째 시련은 아들의 죽음이지. 첫째의 죽음. 이게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죽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생각을 해봐. 내가 갑자기 높은 데서 떨어져 죽거나 칼에 맞아 죽거나 하면 순식간에 죽잖아. 굶어 죽는 건 천천히 죽어. 근데 그걸 부모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건 피가 마르는 거야. 부모 입장에서 아파서 근데 쓸 약이 없어서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밥만 있으면 해결되는데 밥이 없는 거야. 천천히 굶어 죽는 거야. 미칠 노릇이야.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은 죽었어. 조씨는 통곡을 하며 길가에 묻고
남은 네 자식을 데리고 우거현, 지금의 우현에 도착하여 길가에 띠풀을 엮은 집을 짓고 살았다. 부가 늙고 병들고 굶주려서 일어날 수가 없게 되자 10살 난 딸아이가 돌아다니며 국어를 했어. 자, 돌아다니면서 국어를 한다. 이거 한자성어로 뭐라 그러지? 유리걸식 들어봤지? 유리걸식이라고 해.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면서 밥을 빌어먹는 거. 유리걸식이라고 해. 자, 그 다음에 그러다가 마을에 개가 물려 부모 앞에서 아프다고 울며 드러눕자 부모는 탄식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부인은 눈물을 씻더니 갑자기 말했다. 자, 그러면 셋째 시련은 뭐야? 딸의 둘째의 개물림. 둘째의 개물림이야. 둘째인지는 모르잖아요. 둘째인 건 모르는 거야. 여기 둘째라고 써 있잖아. 10살 난 딸이라고 돼 있구나. 그래. 그러면 딸. 그러네. 그냥 10살 난이네. 딸이 걔한테 물렸어. 자, 그 다음에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날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꽃다운 나이에 옷차림도 깨끗했습니다. 이거 좀 줘봐. 자, 봐봐. 첫째는 대조가 나오지. 나 당신 처음 만났을 때는 예뻤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니? 대조가 나오지. 10년 사이에 나 옛날엔 예뻤는데 지금은 아니야. 그러면 이거 뭘 얘기할 수 있을까? 인생무상. 헛되다 이거야. 인생이라는 거 헛되다. 인생무상이야. 그리고 불교의 교리, 이거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불교는 현실을 뭘로 보니? 고행의 연속이라고 봐. 현실은 고행의 연속이다. 그러니까 세속적 욕망은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얘기되는 게 세속적 욕망은 의미 없어. 욕망은 의미가 없는 거야. 이런 얘기가 돼버려. 그 다음에 자 들어가 보자. 맛있는 음식은 한 가지라도 당신과 나누어 먹었고 따뜻한 옷감은 몇 자라도 당신과 함께 해 입었습니다. 집을 나와 함께 산 50년 동안 정분이 가까워졌고 은혜와 사랑은 깊었지만 두터운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이래로 쇠약해져 병이 날로 더욱 심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도 날로 더해오는데 겹방살이에 하찮은 음식조차 빌어먹지 못하여 이 집 저 집에서 구걸을 하며 다니는 부끄러움은 산과 같이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굶주려도 돌봐줄 수가 없는데 어느 겨울에 사랑의 싹을 틔워서 부부의 정을 즐기겠습니까? 자, 괄호 열어봐. 젊은 날에 고왔던 얼굴과 아름다운 웃음도 풀잎 위에 이슬이고 왜? 아침이 되면 아침일 땐 이슬이 있지만 점심 되면 다 없어져. 그 다음에 지초와 난초와 같은 약속도 사랑의 약속도 회오리 바람과 같이 바람에 날리는 버들 소음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있어서 근심만 쌓이고 나는 당신 때문에 근심거리만 많아지니 바로 닫아봐.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인생무상이야. 인생은 헛된 거군요. 이걸 깨달은 거야. 아, 인생은 헛된 거군요. 라는 걸 깨달은 거야. 곰곰이 생각해보니 옛날의 기쁨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이나 나나 어째서 이 지경이 되었는지요. 여러 마리의 새가 함께 굶주리는 것보다는 자 밑줄 쳐보자. 짝 잃은 난새가 거울을 보면서 짝을 그리워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뭐냐? 난새는 뭐냐면 중국의 전설상의 새인데 암컷과 수컷이 날개 한쪽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암수가 이렇게 돼야 날아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끝없이 짝을 그리워요. 왜? 그래야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짝 잃은 난새가 거울을 보면서 짝을 그리워한다 라는 얘기는 그거보다 낫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는 헤어지자는 얘기지. 헤어지자는 얘기야. 그 다음에 힘들면 버리고 편안하면 친해지는 것은 인정. 자, 요거 밑줄 줘봐. 힘들면 버리고 편안해지면 친해진다. 이거 한자성어 뭘까? 다른 말로 뭐가 있냐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감탄고토. 감탄고토. 인정상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가고 멈추는 것 역시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고 만나는 데에도 운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따라 이만 헤어지기로 합시다. 조신이 이 말을 듣고 얘도 기뻐해. 여기서 이제 골 때려주는 거지. 얘도 기뻐하여 각기 아이를 둘씩 나누어 데리고 떠나려고 하는데 아내가 말했다. 저는 고향으로 향할 것이니 당신은 남쪽으로 가십시오. 그리하여 조신은 이별을 하고 길을 가다가 꿈에서 깨어났는데 꿈에서 깨어났는데 이게 뭐냐? 강몽. 꿈에서 깨는 걸 강몽이라고 해. 그러니까 꿈속에서 뭘 한 거야? 세속적 욕망을 이루고 그리고 이런 세속적 욕망이 헛되구나 라는 것까지 이제 된 거야. 그 다음에 아침이 되자 밑줄 쳐보자. 아침이 되자 뭐 수염과 머리카락이 모두 하얗게 새었다. 이거 뭘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지. 현실은 고행의 연속이다라는 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그게 뭐야? 내가 꿈에서 깨어났는데 머리가 하얗게 샜다는 거야. 왜? 근데 사실은 하룻밤 사이의 일이잖아. 근데 꿈속에서는 그게 50년 동안의 일이잖아. 그 하룻밤 사이의 일, 다시 말해서 50년 동안의 삶이 머리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실현의 삶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현실은 고행의 연속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야. 그 다음에 조씨는 망연자실해서 세상 일에 전혀 뜻이 없어졌다. 왜? 인생 무상을 깨달은 거지. 고달프게 사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100년 동안 괴로움을 맛본 것 같아서 세속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듯이 사라졌다. 그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이 참여하는 마음이 끝이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해연으로 가서 아이를 묻었던 곳을 파보았더니 돌미륵이 나왔다. 돌미륵 동그라미 쳐봐.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해. 어쩌면 시험 문제 나올 때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돌미륵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 꿈과 현실을 연결해주는 요소가 돼. 꿈과 현실을 연결. 요게 되고, 둘째, 왜 하필이면 죽은 아들이 묻혀있는 곳을 파봤더니 왜 하필이면 미륵일까? 다른 것일 수도 있잖아. 부처님의 뜻이다. 그렇지. 부처님의 은혜다. 그래. 부처님의 자비, 뭐 은혜, 뭐 이런 거다. 자비, 뭐 은혜다. 이걸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거야. 내가 꿈을 통해서 너에게 깨달음을 주겠다. 이 나쁜 놈아. 이런 요소가 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꿈과 현실이 연결되는 거야. 그 다음에 물로 깨끗이 씻어 가까운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와 장원을 관리하는 직책을 사임하고 개인 재산을 털어서 정토사를 짓고서 수행했다. 미쳐봐. 정토사를 짓고서 수행했다. 이게 뭐냐? 정토사라는 절이 왜 지어졌는지가 나온 거잖아. 그걸 뭐라 그러니? 어떤 설화에서 이래 해가지고 이 절이 지어지게 된 거다. 이런 거. 그렇지. 그걸 뭐라 그래? 사원 연기 설화라고 해. 사원이 절이야. 연기, 왜 어떠한 걸로 기원이 됐는지 그걸 얘기해주는 설화다. 사원 연기 설화. 절이 계기가 된 설화다. 이런 얘기야. 그 후로 아무도 조신의 행적을 알지 못했다. 밑줄 쳐봐. 조신의 행적을 그 이후로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거는 첫째, 열린 결말 구조지. 첫째, 열린 결말 구조야. 그러면 어떤 특징이 만들어져? 여운. 독자의 여운. 그리고 독자의 상상력 자극.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이렇게 열린 결말 구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느냐? 설화적 결말 구조라 그래.
왜냐? 설화에서는 대부분이 주인공이 그 이후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되거든. 설화적 결말구조. 요렇게 얘기합니다. 설화적 결말구조. 자,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논평을 했다. 논평, 요거 밑줄 치고, 이거는 서술자의 논평이야. 서술자의 논평. 보통 교과서에 실리는 건 여기서 끝나. 보통 여기서 끝나거든. 그런데 서술자의 논평이 더 있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이 전을 읽고 나서 책을 덮고 지난 일을 곰곰이 돌이켜보니까 어찌 반드시 조신의 꿈만 그러하겠느냐. 지금 모든 사람이 인간 세상의 즐거움을 알아서 기뻐하면서 애를 쓰지만 특별히 깨닫지 못할 뿐이다. 요거 밑줄 쳐봐. 모든 사람이 인간 세상의 즐거움을 알아 기뻐하면서 애를 쓰지만 특별히 깨닫지 못할 뿐이다. 이거 뭐냐? 세속적 욕망은 헛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세속적 욕망은 헛되다. 오늘 잘하면 너희들 이 책의 한 절반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116이니까 30몇 배. 어렵겠는데. 하여튼 그 다음에 따라서 이 노래를 지어서 경계한다. 경계한다는 건 뭐야? 교훈을 준다라는 거야. 자, 괄호 열어봐. 즐거운 시간은 잠시뿐이야. 마음은 어느새 시들어 남 모르는 근심 속에 젊던 얼굴이 늙었네. 여기까지 걸어놔. 이거 뭐냐? 인생무상이지. 욕망은 헛되다. 욕망은 헛되다. 욕망이라는 건 헛된 거야. 이거 뭐 별거 아니야. 좋아할 필요 없어. 이런 거야. 그 다음에 다시는 좁쌀밥 있기를 기다리지 말지니 이거거든. 이거 뭐냐면 이것도 중국 고사인데 노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노생이라는 사람이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80까지 누려. 온갖 부귀영화를 80까지 누리다가 깨어보니까 주인이 툭 깨우는 거야. 야 이놈아! 빨리 가서 밥 해야지! 그랬더니 지금 밥하다가 잠이 든 거야. 좁쌀로 밥을 짓고 있다가 잠이 든 거야. 근데 그 밥이 익는 그 짧은 시간 동안이 나한테 뭐였어? 80년의 세월이야. 그러니까 얘도 그 하룻밤의 꿈이 뭐였어? 50년의 세월이었던 거의 거지. 뭐 재벌집 먹네. 그래서 다시는 좁쌀밥 있기를 기다리지 말지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이거 헛된 꿈이었다 이거지. 바야흐로 힘든 삶 한순간의 꿈인 걸 깨달았네. 인생무상을 깨달았네. 몸을 닦을지 말지는 먼저 뜻을 성실하게 해야 하거늘 호라비는 미인을 꿈꾸고 미인 요거 세모치고 도적은 작물을 꿈꾸네. 작물 세모치고 이게 뭐겠어? 세속적 욕망이겠지. 그러니까 세속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런 일순간의 즐거움을 깨닫고 있어. 그 다음에 어찌 가을날 맑은 밤의 꿈으로 때때로 눈을 감아 청량의 세계에 이르겠는가. 청량 맑고 깨끗하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맑고 깨끗한 세계를 이루겠는가. 이거 뭐겠니?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지. 부처님이 어찌 이런 마음을 먹는다면 어떻게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주제는 한마디로 뭐야? 인셰무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문제 세 문제인가? 풀어주십시오. 재벌집 먹는 아들을 따지고 보면은 인생 제발 재벌집 막내 아들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 마지막이요? 씨발 꿈. 정말이야? 씨발 꿈이에요. 그렇게 끝나? 네. 그럼 시즌 1로 끝나겠네? 끝났죠 이미. 그러니까 시즌 2 안 나오고. 그렇죠. 그렇게 재밌었는데 끝이 왜 이렇게 험하네? 작가가 뒷심이 부족했네. 소설도 그렇대요. 소설도? 소설도 그렇대요. 딱 그 병원에서 쓰러져 있는 일주일 동안 20년 넘게를 경험하고 온 거래요. 왜? 아니 원작이 그렇더라도 바꿀 수 있잖아. 너무 허망하잖아. 그러니까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욕 엄청 먹은 작품이 있거든. 그래요. 파리의 여인. 그것도 지금 이거보다도 훨씬 인기가 높았어. 그거보다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에는 한 20년 전에 김정은이가 주인공이었는데 지금은 뭐 한물간배우지만 나이가 50이 넘었으니까 그때는 막 어마어마했거든. 근데 그 여자하고 그다음에
그 뭐지 어디 가가지고 그 있잖아 모히또 가서 모히또 아니 식당 차리는 거 식당 차리는 거야? 이서진하고 아니야 이서진 아닌데 하여튼 하여튼 두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주연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높았어. 그때는 영화 그 TV가 3개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죠. SBS KBS.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막 높았는데 마지막에 꿍으로 끝났어. 그래가지고 막 지금은 뭐야 이러고 알잖아. 왜냐면 워낙 많으니까. 근데 그때는 3개밖에 없으니까 막 투서 날라오고 전화 날라오고 막 난리가 났었어. 방송국으로. 어떻게 끝을 그렇게 맺을 수가 있냐. 가난한 여자와 재벌집 남자의 사랑 얘기였어. 아주 진부적인 얘기지. 너무너무 재밌었어. 그랬는데 끝이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아하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끊어놓고 지금 뭐 난리지 지금. 글로리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카지노 재밌던데. 둘 다 난리잖아 지금. 더글로리 그래도 꽤 괜찮게 끝난 것 같던데요? 그게 꿈이었어. 이렇게는 안 끝날 거 아니야. 그쵸. 그거 욕먹을 거라면 그렇게 끝나. 더 그렇다 그런 개념이야. 그렇게 끝났구나. 아쉬워할 꿈이에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좀 뒤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로 깨어나잖아요. 그 뒤로 근데 실제로 약간 빙의한 느낌이랄까? 그래서 실제로 못 봤어. 그냥 넷플릭스로 보시는 게. 나 못 봤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주십시오. 볼 시간이 없어. 요즘 이거 공부하느라고. 공부하고 모의고사 다시 보고 다음 주부터 내신 들어가거든. 또 고등학교 1, 2, 3학년, 중학교 2, 3학년. 1, 2학년인데. 그러니까 중학교 2, 3, 고등학교 1, 2. 이게 대일고 1, 2도 있어요? 없어. 없어요? 대일고는 너희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알아? 가서. 강서애들은 있나요? 강서 없어. 대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몰라. 없어. 강서가 없어요? 없어. 걔네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제가 애들한테 여러모로 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넌 정말 좋은. 고3인데 근데 애들이 글쎄 말이야. 고3인데 지금은 웬만해서는 하고 못 바꿔. 애들이 한 6평 보고 깨지면 많이 옮길 수도 있어요. 야, 그래봤자 몇 개월이냐. 10월 달까지야. 그치? 그래봤자 6월 모의고사 깨지고 오면 7, 8, 9, 10 4달이야. 재수해도 받아주시나요? 야, 재수를 하는 건 좋은데 그건 여기 오지 말고 재수 종합반에 가야지. 만약에 단과를 한다. 그런데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국어를 공부하고 싶다. 그럼 상관없어. 근데 난 개인적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학원에 가는 게 훨씬 좋아. 지금 이 형도 재수하자. 그리고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사촌형 같은 경우에 30분 안에 들고 막 그랬거든. 강서구에서. 졸다가 잘못. 근데 여기 졸아버리면 어떡하겠지. 이교시 딱 망치고 하니까 시험이 봐지니. 그리고 걔가 엄마하고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고대를 고민하고 있었어. 근데 강서구에서 전교 30등 안에 들면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그게 내신이 아니라 수능으로 가는 거니까 갈 수 있거든. 근데 거기서 자빠져 자버렸으면 끝난 거야 그거는. 그렇죠. 그렇다고 걔가 건대를 가겠어, 세종대를 가겠어. 나 같아도 재수하겠다 그래. 그 정도 성적 나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무슨 내 나이에 1년을 허비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내 나이에 1년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20살에 1년을 허비하는 거야. 저는 근데 재수해도 어차피 입학할 때 20살이라. 재수해도 좀 입학하면 20살이라. 네. 빨리 학교에 가서. 네, 그거 뭐 나쁘지 않네. 그리고 1년 군대는 2년 갔다 오잖아. 1년 6개월이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그리고 지금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어. 너희들 6년 후에 사회에 나가 직장 다녀야 되잖아.
지금 현재 69시간, 일주일에 69시간. 그거 계산을 엄청 해봤다. 먹고 있잖아요. 그거. 지금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에 14시간 일해야 돼. 5일로 잡으면 주 5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해야 돼.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윤석열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필요하다면 120시간도 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거의 24시간 일해야 돼. 좋겠다. 브라보. 최고의 환경이 나왔네. 문재인 때부터 그랬던 거라면서요? 아니? 문재인은 계속 줄이려고 했지. 그랬어요? 근데 왜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은 친노동자 쪽이야. 딱 까놓고 얘기하면. 그리고 국민의힘은 친경영자 쪽이야. 그러다 보니까 경영자의 그거를 좀 더 받아들이는 쪽은 윤석열이지. 그리고 노동자 쪽의 어떤 그런 적을 왜냐면 인권 변호사 출신이야. 문재인 자체가 인권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쪽을 더 고민을 하는 거지. 하여튼 축하해. 네. 더 열심히 일하고 월급은 좀 덜 받고 그러면 되지 뭐. 엄청 그거 한데 반바지 심하던데. 어떤 놈이 좋아하겠냐. 아니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일을 한 다음에 그만큼 돈을 더 주겠다. 그러면 상관없어. 그러면 사용자 쪽이 그거 좋아할까? 아 당연히 아니지. 무슨 소리 하면 그렇게 일해도 돼? 라고 얘기하면 그건 추가 근무가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돈은 적게 주고 그게 언제 나왔냐면 윤석열이가 후보 시절에 그 회사 사장들, 회장들 거기에서 나온 얘기야. 요즘 애로사항이 뭡니까? 아 요즘 자꾸 서양 선진국 따라간다고 지금 프랑스는 주 4일째 가고 있어. 주 4일째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일 더 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 끝에서 세 번째인가 그래. 멕시코, 뭐 브라질, 뭐 그 다음이 뭐 우리나라가 노동 시간이 많아. 거꾸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삶의 질은 점점 나빠지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거 우리가 뽑았는데 뭐 어떡할 거야. 우리가 뽑았는데. 우리가 탄핵시켜줘. 못하면 우리가 탄핵시켜줘. 하여튼 그 6년 후에 너희들의 미래야. 취직은 어렵지. 어렵게 취직하면 밤 11시까지 일하지. 그래서 자꾸 메디컬 하자 가는 거. 메디컬이 뭐야? 의대. 의대도 야, 말이 좋아서 쉽지. 그 사람 목숨을 그거 해야 되는데 그 스트레스가 장난 아닐걸? 그렇긴 한데 사촌 형이 의대 이제 막 졸업했거든요. 아 근데 이제 막 졸업했으면 이제 딱 그 처음에 이제 인턴 들어가고 인턴을 안 하고 그냥 그 따로 그 인맥이 있어서 그냥 병원으로 그냥 강남에서 뭐 하신다고 하는데 인턴하고 레지던트도 안 거치고 그냥 바로 하고 그냥 군대를 가겠대요. 그 군대 가기 전에 잠깐 하는 거라. 오. 근데 그 약간 견습인데 월급이 1,000,000원이던데요? 야 괜찮네. 네. 견습인데? 피부과. 네. 피부과는 그나마 좀 덜하지. 목숨 같은 게 되는 거. 절대 애들이 안 가려고 하는 게 흉부외과 같은데. 흉부외과는 무조건 뭐 해야 돼? 수술해야 돼. 그러니까 몸속에 있는 장기를 관리하는 애들은 수술을 안 하고 뭘 할 수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는 쪽이 그쪽이잖아. 피부과, 치과. 왜? 첫째, 목숨을 건드리지 않아. 둘째, 둘 다 수술이 큰 게 없어. 셋째, 의료보험이 적용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먹는 거야. 의료보험이 수가가 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대신 그 가격 자체가 다운이 돼. 그래가지고 병원 측에서 주장했던 게 그거잖아. 그거 좀 더 높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이가 해주겠다고 한 게 의료보험에 관계되는 그것들을 줄이겠다 그랬잖아. 그래서 MRI 이제는 그거 찍으려면 그거 해야 돼.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돼 이제. 만약에 MRI
MRI 뭔지 알지? 초음파. 그러니까 이렇게 찡칙 하면서 뭐 이렇게 배에다가 들어가는 거. 그건 초음파고. 그러니까 MRI가 그거잖아요. 자기장으로 해서 이렇게 검사하는. 그거야? 네. 내가 그럼 잘못 알고 있었구나. 초음파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바른 다음에. 아니야. 그런가? 초음파가 이거고 MRI는 이렇게 CT 그런가? 대용으로 나오는 자기장. 그럼 내가 잘못 알았다. 그거 이제 적용 안 돼.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난 제일 웃겼던 정책 중에 이거였어. 요즘 우리나라 자살률 굉장히 높잖아. 그래서 정부에서 뭐 발표했는지 아냐? 몰라? 정말 몰라? 너희들 둘 다? 어떤 거요? 자살률을 낮추겠다고 국가에서 정책 내놓은 거야. 몰라? 뭐 내놓았길래? 번개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 들어봤지?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번개탄 피워놓고 죽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번개탄 만들지 말라고. 말이 되는 거야? 말이 돼? 그러면 칼로 자살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 고층 아파트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우리나라 이제 고층 아파트 만들면 안 돼. 그렇죠. 다 뛰어내리니까. 말이 되는 정책이야, 그게. 그리고 요번에 전기값하고 기름값, 에너지값 되게 많이 올렸잖아. 국가에서 뭐라 그런 줄 아냐? 아껴 쓰자. 뭐야, 정책이. 거기다가 난 요번에 잘못하면 이거 탄핵당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어. 오늘 왜요? 어제 뭐 했니? 어제 며칠이요? 한일 정상회담 했잖아. 어제 한일 정상회담 했는데 일본이 뭐라 그랬느냐? 우리는 위안부를 한 적이 없고 강제노역 한 적이 없다. 이래버렸네. 바로 옆에 윤석열이를 세워놓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연설하고 그리고 일본 총리도 연설할 거 아니야. 근데 옆에다가 윤석열이를 세워놓고 우리는 그거 한 적 없다. 뭔 개망신이야, 거기까지 가가지고. 뭔 개망신이야. 그리고 우리는 다 줬어. 다 내줬어. 위안부 합의 그거 우리 정부가 그거 하겠다고 했어. 일본 정부하고 같이 돈 10억씩, 20억씩, 40억 만들겠다 그랬잖아. 근데 일본 정부는 아무도 참여하겠다는 정부가 기업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정부만. 그리고 둘째, 그러니까 일본 애가 질문을 한 거야, 기자가. 그럼 만약에 한국 기업이 나중에 부상권 청구하면 어떡하냐? 우리가 너희들 대신 돈 내줬으니까 돈 내놔? 라고 재판 걸면 어떡하겠느냐? 윤석열이가 거기 연설에서 그런 거 없게 하겠다고 못을 박아. 본 거 같다. 그리고 그 한일 징용 있잖아. 한일 징용이 지금 21만 명이야. 21만 명. 그거 일본은 그리고 한국을 침략한 거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뭐라고 발표했느냐? 일본이 사과했다라고 발표를 했어. 근데 일본 애들은 과거 일본 정부의 정신을 계승하겠다 그랬어. 한마디로 그냥 반성 안 하겠다. 반성 왜? 일본 정부 중에서 반성했다라는 정부도 있어 실제로. 반성했다라는 정부도 있는데 아베 정권 같은 경우는 반성하지 않는다 그랬거든.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일본 전 정부들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라는 얘기는 우리 안 했다는 얘기야. 그걸 윤석열이 세워놓고 해버렸네. 오면 아마 엄청나게 욕먹을 거야. 근데 이쯤 되면은 솔직히 요번에 5월 민주항쟁 그것도 교과서에서 뺀다 그러고 이쯤 되면은 솔직히 탄핵감이지 않을까. 생각이 맞아. 5.18 그것도 민주항쟁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 목사가 5.18 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래야 된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이쯤 되면 탄핵 시위 이미 하고 있죠. 탄핵 시위 많은 걸로 알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 우리나라가 정말로 함부로 그거 하면 안 되는 게 한일 관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일본 물건을 써.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해. 그렇지만 일본이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독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발끈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위안부 건드리면 발끈해. 그리고 또 하나가 독도 건드리면 발끈해. 근데 요번에 일본에서 두 개 다 건드렸어. 일본과 한국이 한국의 재관시설에 대한 것을 사용할 수 있게 승인해버렸네. 미친 새끼가. 그럼 어디겠니? 걔가 인천항을 쓰겠니? 부산항을 쓰겠니? 독도 쓰겠다. 독도. 거기를 군사기지로 하겠다. 근데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모를 수가 있어. 대통령이 멍청하니까 모를 수 있는데 그럼 그 밑에 있는 애들이 보좌진들이 다 해야 되잖아. 원래 대통령끼리 이렇게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아니야 그거. 밑에 있는 실무진들이 미리 다 해. 그리고 마지막에 사인하고 악수하는 것만 대통령이 하는 거야. 그 밑에 있는 실무진이 그 회담 전에 그 대장끼리의 회담 전에 미리 열흘이고 보름이고 쫙 모여가지고 이거는 우리 이렇게 합시다. 안 돼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좋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하면서 실무협진을 다 마친 다음에 사인만 하는 거야. 근데 윤석열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를 다 해버렸네. 브라보.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노동시간을 선물로 줬어. 브라보. 원래 얼마였지? 52시간. 주 52시간. 주 52시간이면 그래? 52 하루 10시간 4분씩. 나누기 하루 10시간 40분씩 근무. 10시간 40분이야. 그러면 9시에 출근해. 그러면 몇 시에 퇴근하는 거야? 7시 퇴근이야. 이게 좀 정상적이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치? 근데 그걸 11시 퇴근으로 만들어버렸네. 이야, 브라보. 나보다 늦게 끝나겠다. 축하해. 나보다 늦게, 6년 후에는, 그땐 내가 수업을 안 하겠지. 60이 넘을 테니까. 그런데, 아니야. 40이 넘는구나. 나 40이 넘는 거야. 그런데, 이야, 너희들은 같이 일하면 되겠네. 같이. 가다가 들려. 선생님 저 11시에 수업 끝났어요. 그래. 같이 소주나 한잔 하자. 6년 후에. 좋겠다. 월급은? 맞다. 문제 풀어야 되지. 문제 풀어. 문제 풀어. 까먹고 있었어요. 좋은 생각이 왔어. 근데 이쯤 되면 진짜 탄핵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정부 무능해. 자체가 무능해요. 너무 무능해. 대통령만 무능하면은 그래도 약간 아래쪽에서 뭔가 좀 해주면은 그래도 이 정도면 소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가지고 정부 구성에서 그냥 정부가 진짜 너무해. 어떡해. 나라 개판으로 만들었는데 딱 이 눈치를 딱 보면 야 이거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 새끼가 능력은 없는데 똥꼬집은 있어가지고 자기의 그게 1%만 나오더라도 이 정책을 밀어붙이겠다고 한 게 이거야. 1%가 나오더라도 밀어붙이겠다고 했어. 그럼 끝났어. 안 끝난 거야. 아유 4년 더 해야 돼. 아이고 좋겠다. 다 풀었니? 다 풀었어? 빨리 풀어. 마지막 문제 2개 중에 하나 고민 중. 고민할 거리가 없는데? 뭐 몇 번하고 몇 번을 고민하는 거야? 한 번 1번하고 고민 중. 1번하고 5번? 같이 보자. 3번 한번 보자. 1번일 것 같긴 한데. 승려인 조신이 태수 기흥의 딸과의 결연을 소망한다는 점에서 현실 세계에서는 조신의 욕망이 신분 차이로 인해 실현되기 어려운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맞잖아. 얘는 승려의 신분이야. 얘는 태수의 딸이야. 어떡해. 네가 신분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한 거지. 나는 노비야. 쟤는 양반이야. 승려도 신분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5번이니까. 근데 5번 조신이 고달프게 사는 것이 싫어졌다고 말한 점에서 조신이 꿈속 세계에서의 체험을 후회하고 있다. 아니지. 깨달음을 준 거잖아.
그러니까 후회하는 게 아니지. 후회했으면 안 되지. 이건 얘기가 잘못되는 거지. 깨달음을 얻게 해준 거니까. 그치?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야. 1번에 이거요. 그렇지. 2번에 이거. 그렇지. 약간 슬슬 이제 세상이 점점 망해간다. 이렇게 무능한 대통령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잘 그리고 보여주는 또 하나가 넌 문제 풀어. 또 하나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착살나고 있잖아. 그렇죠. 근데 경제부 장관이라는 게 튀어나와서 세계가 다 어려워요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만 어려워. 그렇죠. 더 골 때린 건 현재 러시아도 상향 조정했어.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그리고 미국, 프랑스, 영국 다 지금 좋게 나가고 있어. 근데 왜냐? 우리나라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게 중국인데 딱 막아버렸잖아요. G7 가가지고 거기서 기껏 하는 말이 칼 중국 해야 됩니다. 이러면 중국 애들이 누가 좋아해? 야 우리 저기서 수입하지 마. 이래버린 거지. 그러면서 그럼 우리 어떡하라고요? 그랬더니 미국이 야 우리나라에서 공장 세워 그럼 보조금 줄게 이랬거든. 그래서 삼성이든 LG든 미국에다가 공장을 세우려고 했어. 그랬더니 야 근데 우리가 보조금을 줄 건데 보조금을 받으려면 첫째 우리가 너희들의 공정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줘 이 얘기야. 맞아, 기술 훔치겠다. 그렇지. 반도체에서 들여다보는 건 기술 훔치는 거야. 그리고 둘째 초과 수익 환수제를 도입을 했잖아. 뭐냐? 너희가 이 정도까지 버는 건 인정.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번 거의 75%를 우리가 뺏어가겠다는 거야. 근데 그걸 누가 정하냐? 미국이 정해. 그렇죠. 그럼 그거 뭐야? 이득도 없어. 그러면 그러면 한국 기업들이 저기 보조금 받기 위해서 우리 공정 와서 보십시오 이러겠어? 그럼 보조금도 못 받아. 그리고 중국 시장도 뺏겨. 하겠다는 거야. 그래놓고는 어떻게든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기껏 하는 말이 전 세계가 다 어려워요. 아니, 우리나라만 어려워. 근데 1, 2년 전까지 전 세계에서 우리가 경제 성장률 1위였어. 전 세계 막 마이너스 치고 있을 때 우리나라만 막 좋아지고 있었다고. 그래서 저렇게 하라고 이랬는데 어떻게 1년 사이에 대통령 하나 딱 바뀌었는데 이렇게까지. 그리고 코로나도 전 세계에서 한국 보라고 한국이 모범이라고 막 이랬잖아. 근데 이제 코로나도 끝났는데 왜 이 지랄이냐고. 우리나라 경제. 아마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더 그걸 절실하게 느낄 거야. 내수시장은 모르겠는데 큰일 났어. 다행히 자 1번에 5, 2번에 3 질문? 2번이요. 2번 보자. 독일을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틀린 거야. 3번 봐봐. 3번 부인이 따뜻한 옷감을 몇 자라도 당신과 함께해 입었다고 언급하는 데에서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자 이랬거든. 야 근데 잘 생각해봐.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가난해도 따뜻한 옷감은 몇 자라도 당신과 함께 입었다는 게 이게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가 왜 나와? 그거하고 상관없는 얘기지.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야. 몇 번이라고 했니? 5번. 5번 보자. 조신이 개인 재산을 털어서 종소사를 짓고서 수행하는 장면에서 내세에 정토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하는 당대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맞지? 왜 절을 지었겠어? 내가 지금 잘못하더라도 내세에 가서 행복해지고 싶다. 이런 개념이겠지. 자, 하나 더 하고 그 다음 쉬겠습니다. 자, 야, 길다. 자 보자. 2번 요건 뭐냐면 공방전인데 요 좀 어렵습니다. 공방전이요? 왜? 제가 하는 그 공방전? 그러네. 내신 때 했었잖아요. 아 그래? 오케이. 그러면 간단하게 빨리 보고 하면 되겠네. 자 4번 봐봐. 이거 가전체거든. 가전체는 고려시대 때고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일대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 분류합니다. 첫째, 가계도를 얘기해. 증조 할아버지는 뭐 했고, 할아버지는 뭐 했고요, 아버지는 뭐 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뭐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일생을 얘기해. 그 다음에 사실의 논평이 들어가. 요 세 가지가 구성 요소입니다. 여기서는 공방이 뭐냐? 돈이야, 돈. 돈의 부정적 요소를 얘기하는 거야. 부정적 요소. 자, 보자. 공방은 돈을 의인화하는 겁니다. 자, 공방은 뭐냐? 꾀다라는 뜻이야. 꾀다. 근데 너희들 역전을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역전을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역전을 들고 다니기가 편하게 여기다가 실을 이렇게 묶는 거야. 이렇게. 이게 꾀다의 뜻이야. 꾀다. 자, 그러면 공방의 자가 뭐냐? 본 이름 외에 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 자신의 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별명, 호 이런 개념이야. 자는 관지이다. 꾀다. 그의 선조는 옛날에 수양산에 은거하여 동굴에 살았는데 이게 뭐냐? 그냥 철로 있었다는 거야. 불이나 철로, 광물로 있었다는 거야. 사회에 쓰이지 않고 일찍이 세상으로 나왔지만 쓰이지는 못했다. 비로소 황제 때에 어떤 헌원시, 중국의 전설상의 황제입니다. 실제 있었던 황제가 아니라 전설상의, 그래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는 황제야. 비로소 황제 때에 조금씩 쓰였지만 성질이 강경하여 세상에 매우 단련되지 못했다. 돈이 세상에 쓰이지 못한 거야. 그렇지. 예를 들어서 내가 쌀 한 가마니를 들고 나가서 시장에 갔어. 그랬더니 쇠조각이 5개를 주면서 가져가려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돈이 쓰였을 때 이거 받고 싶겠어? 나는 이만큼 갖다가 쌀을 줬는데 쇠조각 이만큼 5개를 주고서 이거래. 그러면 처음에는 그러니까 계속 몇십 년 동안 물물대화를 했을 거 아니야. 돈이 없었으니까. 그치? 물물 교환을 하고 있었던 그 당시 사람의 입장에서 뭔지 허전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안 할래. 나 그냥 물물 교환할래. 나 이거 내가 쇠조각 받아가지고 가는 게 나 이거 미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쓰지 않았어. 그래서 뭐부터 징수하기 돈으로 사용했느냐? 세금. 그러니까 덜 미치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세금 이제부터 돈으로 받는다. 돈이 뭔데요? 역전. 역전이요. 옛날에는 쌀 1가마니 이렇게 냈던데 옛날에는 쌀 1가마니 이렇게 냈는데 지금 역전 5개. 그러니까 역전 5개? 왠지 내가 이득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옛날에 쌀 1가마니를 내면서 내가 이거 1가마니 만들려고 추라고 일해가지고 봄부터 가을까지 추라고 일했는데 역전 5개? 이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거는 그래서 맨 처음에 걷어들인 게 세금부터 먼저 걷어들였어. 여기서 나와 그 얘기가. 그 다음에 단련되지 못했다. 그 다음에 황제가 이제 헌원시겠지. 관상을 보는 사람을 불러서 그를 살피게 하니 관상 보는 사람이 자세히 보고 천천히 말하기를 사냐에 있었기 때문에 거칠어서 사용할 수가 없지만 만약 임금님의 요거 밑줄 쳐봐.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서 갈고 닦는다면 그 자질은 점차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뭐냐? 돈 만드는 과정이야. 돈 만드는 과정.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서 갈고 닦는다면 그 자질은 점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임금이란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만드는 자리이니 임금께서 완고한 구유와 함께 버리지 마십시오. 잘 사용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로부터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뭐야? 돈이 유통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야. 이후 난리를 피하여 강가의 숫화로로 이사를 해 가족을 이루고 살았다. 공방의 아버지인 천은 천은 뭐냐면 전한 말기에 왕망이 처음으로 만들었던 돈이 천이야. 그러니까 이 공방의 아버지는 천이다 라고 하는 거는 전한 때에 사용됐던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나라의 태제는 뭐냐? 천자를 보좌하던 모습이야. 태제로서 나라의 세금을 담당했다. 이게 이거야.
맨 처음에 돈이 사용된 게 뭐에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데에서부터 사용됐다. 그리고 또 만약에 옛날에는 내가 어촌에 살았어. 옛날에 내가 어촌에 살았는데 우리는 물고기밖에 나오는 게 없으니까 물고기를 갖다가 세금으로 바쳤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저기 제주도야. 제주도에서 물고기가 올라오다 보면 어떻게 돼? 상해! 냉장고 같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야 이거 상해버렸네? 근데 돈은 상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현물로 받는 게 아니라 돈으로 받으면 아무래도 유리하겠지. 상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세금을 돈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방의 사람됨은 겉은 동그랗고 가운데는 네모나며 요거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공방의 사람됨은 겉은 동그란데 가운데는 네모나다. 이게 뭐야? 돈의 이중성이야.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면 겉과 속이 다르다. 이거 한자성 뭐가? 표리부동 있지. 그 다음에 세상의 변화에 잘 적응했다. 처세술이 뛰어났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공방은 한나라에서 벼슬에서 홍여장이 되었는데 홍여장이 뭐냐? 외국인을 접대하는 벼슬이야. 그러니까 외국인을 접대할 때 돈이 사용됐나 봐. 그 다음에 당시에 오나라의 임금인 비가 교만하여 분수 넘치는 지나친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했는데 공방이 이 비를 도와서 이익을 취했어. 그렇지. 부정적인 거야. 호재 때에 나라가 텅 비고 창고가 텅 비게 되었는데 호재가 이를 걱정하여 공방을 부민후로 임명했다. 이거 뭐냐? 백성을 풍요롭게 하려는 벼슬을 부민후라 그래. 여기에 부민했다. 그 무리인 염철승과 소금과 철이야. 소금과 철. 염철승 근과 함께 조정에 있었는데 근이 항상 공방을 집안의 형이라고 부르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공경을 했다라는 얘기야. 무슨 소리냐? 구리하고 철하고 돈은 누가 관리해? 국가에서 관리했는데 구리가 형님 이렇게 불렀대. 그 얘기 뭐야? 최고는 뭐였어? 관리하는 그 대상 중에서 최고는 돈이었다라는 얘기야. 그렇지. 아무래도. 그 다음에 공방은 성질이 탐욕스럽고 염치가 없었는데 성격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이미 국가의 재산을 총괄하면서 자모의 자모는 뭐냐? 뒤에도 나오지만 원금과 이자야. 그러니까 돈이 뭐에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자놀이에 사용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야. 그렇지. 자모의 경중을 저울질하는 것을 좋아했다. 공방은 국가를 이롭게 하는 것에는 도자기와 철을 주저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무슨 소리냐? 도자기와 철을 주저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는 공업을 천하게 생각했다는 얘기야. 공업을 천시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늘은 퀴즈 없나요? 지금은 나갈 게 급해.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게 있으면 또 하겠지. 그 다음에 저쪽에 9,900원짜리 피자 있잖아. 한번 먹어보고 싶어. 사진으로 보면 꽤 그럴듯해. 오늘 이름 비싸요 그거? 그거 그 먹어봤어요. 요번 달 마지막이잖아요. 맛있어요. 그래? 오늘 해가지고 못 맞추면 저희끼리 해서 사오는 거 어때요?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 그럼 너무 시간이 많이 가지 않을까? 피자 만드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러네. 커피하고 좀 다르지. 그치? 시간 너무 많이 걸려. 자, 그래도 너희는 속도는 엄청나. 지금 3월 중순인데 지금 110페이지야. 원래 얼마 전에 나갔대요 이때. 이때는 이러면 한 5월달이면 끝나. 내가 또 얘기할 때 7월달 잡았잖아. 7월달 잡았는데 이 정도 속도면 야 지금 벌써 3분의 1 나갔어. 근데 2분의 1은 조금만 더 나가면 돼. 2분의 1은 30페이지만 더 나가면 2분의 1이야.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 오늘 잘하면 절반 나간다고. 고전 3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맞아. 고전 3문이 길고 그 다음에 얘기할 게 많아. 근데 빠른 게 언제냐? 수필하고 현대소설이야. 그때 막 나가. 왜? 얘기할 거리가 별로 없거든. 기회가 그거예요? 뒤에가 그거야. 이거 끝나면. 현대소설도 있잖아요. 현대소설도 있지. 바로 뒤가 현대소설이야. 바로 뒤가 현대소설이고 그 뒤가 수필 희곡 시나리오 이렇게 돼 있어. 그때 속도가 엄청 나갈 거야.
복합은 뭐예요? 갈래복합 여러 가지 다 들어있는 거야. 그치. 갈래복합. 가에는 현대시인데 나에는 고전문 뭐 이렇게 되는 아, 약간 요즘 트렌드. 그치. 그리고 그 뒤가 실전. 실전은 지문이 6개밖에 없어. 끝이야. 그럼 이제 끝이야. 실전이 있어요? 실전 학습이네. 있어. 6개밖에 안 돼. 그건 얼마 안 돼. 자, 계속 가자. 그래서 야, 이 정도 속도면 이 정도면 금방 끝나겠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7월달 생각을 했거든. 왜냐면 1시간 버리잖아. 우리가 1시간 버린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3시간 내리 이거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자의반 타의반으로 지금 속도가 나고 있어. 너희들이 숙제를 안 해오는 바람에 들 아닙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계속 간다. 얘가 도자기와 철을 주저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 백성들과 함께 조그만 이익을 다투고 물가를 올리고 내리고 곡식을 천대했대. 다시 말해서 농업도 천대했어. 농업도 천시했어. 지금 얘가 나라를 개판 만드는 거야. 윤석열이지 뭐. 그 다음에 어딨어? 백성과 함께 조그만 이익을 다투고 물가를 올리고 내리고 곡식을 천대하고 화폐를 중요하게 여겼대. 그래서 백성들이 근본을 버리고, 근본이 뭐야? 농업이야. 농업을 거치고 끝을 쫓도록 하고, 요거 밑에 좀 봐. 끝을 쫓도록 하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가 힘들 거야. 이게 뭐냐? 봐봐. 선비야. 농업이야. 공업이야. 상업이야. 근데 이 끝을 따르게 했대. 다시 말해서 상업을 우대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업은 공업, 농업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니? 뭔가를 만들어내는 애들이야. 근데 상업은 뭐니? 이거를 여기 있는 거를 절로 옮기고 저기 있는 걸 여기로 옮기는 유통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만들지 않아. 근데 만드는 걸 천대하고 유통시키는 걸 우대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 만들어 놓은 게 없으니까. 만들어 놓은 게 없게 돼. 그럼 만든 게 없는데 상업이 우대가 되겠니? 안 돼. 이게 문제가 돼. 하여튼 얘는 그렇게 했어. 그래서 끝을 쫓도록 하고 농사 짓는 것을 방해했어.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뭐라 그랬니? 조선시대 농업 천하지 근본이다라고 얘기했거든. 농업이 우리나라의 모든 것의 근본이다. 근데 얘는 이걸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당시에 관관이 뭐냐면 관리가 벼슬아치들이 비행을 저지르거나 잘못을 하면 임금한테 상소하는 애들이야. 관관들이 자주 상소를 올려서 공방을 비판했지만 호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공방은 교묘하게 권세 있는 귀족들을 섬겨서 그 집을 드나들면서 권세를 부렸대. 야, 봐봐. 힘 있는 사람 뒤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권력을 휘둘렀대. 이거 한자성어 뭐라 그래? 여우가 호랑이를 등에 업고 마치 지가 호랑이인 것처럼 권력을 부리고. 여우가 한자가 뭐였어요? 여우 호자. 호가호이. 그렇지. 호가호이야. 아니 이게 현역외국어 4년차. 그 다음에 계속 들어간다. 어디 있지? 호가호이. 그리고 관직을 팔아 관직을 올리고 내리는 것이 그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이건 외관매직을 많이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이 이제 어디까지 사용된 거야? 외관매직에도 사용된 거야. 그럼 나라 이제 박살이 나는 거지. 그 다음에 공경들이 공경은 뭐냐? 공경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관리들이 이 얘기야. 관리들이 절개를 꽂고 공방을 숨기기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관리들이 뭘 쫓기 시작해? 돈을 쫓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럼 이런 애들을 뭐라 그래? 간신. 탐관원이라고 하지. 그 다음에 공방을 섬기니 곡식을 쌓고 뇌물을 거둬서 문권, 땅문서와 서류와 상과 치사해서 가히 셀 수가 없었다. 공방은 사람을 대하고 물건을 대할 땐 현인과 현명한 사람과 부초, 어리석은 것을 가리지 않았어. 그 대신 뭘 중요하게 생각해? 돈이 있느냐. 비록 시장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그와 사귀었으니 소위 시장바닥 사귐이란 이런 것을 말한다. 공방은 때로는 동네의 나쁜 소년들을 따라다니면서 바둑을 두고 겨고가 뭐냐면 주사위놀이야. 주사위놀이를 일삼았다. 이게 뭐니?
바둑내기, 주사위내기에 돈이 사용됐다는 얘기야. 와. 그러나 승낙을 잘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이를 두고서 공방의 말 한마디는 그 무게가 금 100근과 같다. 그만큼 공방의 권세가 짱짱했다는 얘기야. 원제가 죽자 공우 동그라미 쳐 충신이야. 얘가 이제 공방을 쳐내버립니다. 공우가 글을 올려서 공방이 오랫동안 바쁜 업무에 매달려 농사의 중요한 근본에는 힘쓰지 않고 다만 전매의 이익, 그러니까 장사의 이익에만 힘을 썼습니다. 그리하여 나라를 좀먹고 백성들에게 해를 입혀서 공사가 모두 피곤하게 되었으며 뇌물이 난무하고 공적인 일도 청탁이 있어야만 처리됩니다. 지금도 또 지고 또 탄다. 그러면 도둑이 온다. 이게 뭐냐? 재물을 탐하는 관리가 있으면 주변에 그를 노리는 도둑의 무리가 들끓는다는 소리야. 그러면 도둑이 온다라고 한 주역에 명확한 가르침이 있으니 바라건대 공방의 관직을 파면해서 이제 파면하라고 얘기해. 탐욕과 비루함을 징계하십시오라고 했다. 그때 마침 권력을 잡은 사람 중에 곡량 이건 누구냐? 이거는 농사에 대한 학문을 완성했던 사람이야. 공량의 학으로 관료가 된 사람이 있는데 변방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데 군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방의 일을 미워하여 공우의 편을 들어버렸다. 그러자 원제가 공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자, 공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얘기 뭐니? 공방이 관직에서 쫓겨났다는 얘기야. 공방이 관직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는 뭐야? 돈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자 원제가 공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공방은 관직에서 쫓겨났다. 공방이 문하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전에 임금님을 만나서 임금님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교화를 하여 장차 나라의 경제가 넉넉해지고 백성들의 재산을 풍요롭게 했다. 이제 조그마한 죄,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매간매직이지. 매간매직, 이걸 자기는 스스로 뭐라고 얘기해? 조그마한 죄라고 얘기해. 조그마한 죄를 내쫓임을 당했다. 그러나 등용제고 쫓겨나는 것은 나에게는 이득도 손해도 없다 라고 얘기했어. 왜? 원제가 자신을 내친 것에 대한 공방의 견해가 나 손해볼 거 없어. 내가 무슨 손해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행스럽게도 남은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시로라기처럼 살았으니 앞으로 입이 묶여 말을 하지 못해도 권세가 없어서 영향력은 없더라도 이런 얘기야. 관직에 있지 않아서 영향력은 없더라도 세상에 몸을 붙이고 살아갈 것이다. 부평초, 물에 뜬 초를 얘기하는 물에 떠있는 물풀 얘기하는 거야. 부평초처럼 이리저리 떠돌면서 강회의 별장으로 되돌아가 약약에가 뭐냐면 중국 남부 지역 이름이야. 약약에 위해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고기를 잡고 술을 사서 민상, 중국 북권성 지역의 상인 이름이야. 민상, 그 다음에 해고, 바다를 무대로 하는 장사꾼이야. 그러니까 장사꾼들과 함께 술배를 타고 떠다니면서 남은 생애를 살리라. 그러면 나 돈은 유통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을 쓴다. 그러니 나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된다. 나 손해볼 거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중략, 당나라가 일어나자 유한, 당나라의 재정관리야. 재정관리. 유한이라는 사람이 탁지 판관이 되었는데 재산을 관리하는 벼슬아치야. 재산을 관리하는 벼슬아치. 당시 국가의 재정이 넉넉하지 못했다. 그래서 유한이 공방의 계책을 사용하여 국가 재정을 이롭게 하도록 하자고 건의했다. 무슨 소리야? 세금으로 돈을 받자는 얘기지. 세금으로 돈을 받자. 라고 얘기하니 그 다음에 이에 관한 내용은 당서 식화지에 실려있다. 그런데 공방은 죽은 지 오래되었다. 더 이상 돈이 유통되지 않은 거야. 죽은 지 오래되어 그의 문도들도 사방으로 쓰였다. 그리하여 공방의 문도들을 수송하여 일으켜 다시 기용했다. 그 결과 공방의 계책이 개원, 첨보, 영간에 이거는 뭐냐? 명나라 현종의 연원이야. 연원. 크게 실신되었다.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윤석열 2년이지. 윤석열 2년. 이게 연호입니다. 2년만 하고 끝나면 안 되나? 그건 모르지. 공방에게는 조의대부 소부순이라는 벼슬이 추증되었는데 추증은 뭐냐면 죽은 후에 내리는 벼슬.
왜? 돈이 다시 사용됐으니까. 송나라 신종 때에 왕안석이 국정을 담당하면서 여해경을 끌어들여 정치를 보좌하도록 하고 청묘법을 사용했다. 그래서 세상이 소란해지고 크게 가난했다. 자, 이건 뭐냐? 청묘법 사용으로 돈이 대량 유통됐어. 그래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또 나라가 어지러워진 거야. 그래서 소식이 소동파를 얘기하는 거야. 청묘법의 폐단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그 법을 모두 배척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모함에 빠져 쫓겨나게 되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다시 말해서 돈의 위력이 다시 강제해진 뒤에 조정의 선비들은 감히 말을 하지 않았다. 오직 사마강이 재상이 돼서 청묘법의 폐지하자고 요청하고 소식을 첨거해 발탁을 하니 공방의 무리들이 점점 쇠퇴하고 다시는 융성해지지 못했다. 공방의 아들 윤은 됨됨이가 경박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뒤에 윤이 수형령, 세금을 관리하는 관리야 수형령이 되었지만 불법으로 물건을 취득한 것이 발각되어 죽음을 당했다. 사신은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아까 얘기했지, 사신의 논평. 사신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른 사람의 신하가 된 사람이 두 마음을 품고 돈이냐 임금이냐 두 마음을 품고 큰 이익을 쫓는다면 그 사람은 과연 충신인가? 공방이 때를 잘 만나고 좋은 임금을 만나 정신을 모아서 정중한 약속을 맺었고 생각지도 못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당연히 이로운 일을 생기게 하고 해로운 것을 제거하여 은덕을 갚아야 하지만 비를 도와 권력을 마음대로 하고 마침내 자신의 무리를 삼았다. 이거 뭐야? 배은망덕이지. 공방의 이러한 행동은 충신은 경계 바깥의 사귐은 없다는 말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이게 뭐냐? 충신은 법도나 도리에 어긋나는 사귐이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공방이 죽고 그의 무리들이 다시 송나라에 기용되어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올바른 사람들을 모함했다. 비록 길고 짧은 이치가 하늘에 있다고 해도 원제가 공유의 말을 받아들여 한꺼번에 공방의 무리를 죽였더라면, 싹 다 죽였더라면 뒷날의 근심은 모두 없앨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공방의 무리들을 억제하기만 하여 후세까지 이 폐단을 미치게 했으니 어찌 일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은 항상 믿지 못할까를 근심하지 않겠는가라고 했어. 자, 그러면 돈의 폐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1, 2, 3, 4 문제 풀어 주십시오. 빨리 갔다 와. 왕한석 내용이 어딨죠, 이거? 아마 굵은 글씨가 나올걸? 이거 없어요. 몇 번 문제야? 1번 문제인데요. 1번 문제 5번에 왕한석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왕한석이 어디에 있냐면 D에 있습니다. D. 하나, 둘, 셋, 넷, 다 6번째 줄에 있어. 그치? 네. D의 6번째 줄. 왕한석. 청묘법을 사용한 사람이네. 5번이네. 맞았네. 아직도 저는 수학이 걱정입니다. 미치겠다 아주. 그러니까 이제 4년째인가? 그치? 중이 말부터 지금 거의 이제 4년 좀 넘어가죠 이제. 아니 3년 좀 넘어. 3년 좀 넘어. 저희 아무래도 3년 6개월 했죠 그래도. 네. 3년 반 한 것 같은데.
이 학원을 그러니까 선생님과 가장 오래 수업한 사람이 누구예요? 얼마만큼이에요? 뭐야? 저예요? 너지. 중학교 때 와가지고 횟수로 5년째잖아 네가 지금. 네? 너 중학교 2학년 때 왔잖아. 중2 기말 전에 그러니까 중2에서 지금 고3이니까 횟수로 5년이지. 횟수로는 오래죠. 지금 횟수로 5년 되는 애가 없어. 아 없어요? 중학교 때 와서 없어. 많이 늘었죠. 근데 국어학원에 와서 수학 얘기를 하냐고. 그 고민은 수학 선생님한테 가서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수원 수투 같은 경우는 이건 좀 하면 되겠다는 느낌은 없는데 미적분이 이게 그래? 그 수열에 극한 좀 급수랑 그쪽이 좀 차라리 미분 적분은 쉬웠는데 아이고. 요거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1시간 반 지났으니까. 네. 아니야 그거 올 시간 없어. 다 풀었어? 문자. 가전체 문학의 특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지. 사람이 아닌 걸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 그냥 그게 다 됐어요. 빨간색 있어. 빨간색. 좀 이따 같이 쉬자. 쌤 혹시 고등학교 때 야자 하셨나요? 했지. 필수로. 왜냐면 우리 때 필수는 아니었어. 선택이었어. 근데 우리 때는 학원이 없었어. 학원이 금지였어. 그 시절. 전두환 시절에 학원이 금지였기 때문에 학원을 갈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뭐 학원도 금지였고 과외도 금지였고. 학원금지법 끝나고도 살아남은 게 거기라면서요? 강남대성 그러니까 대성학원하고. 걔네들은 재수니까. 네. 재수는 돼. 재수는 돼요? 재학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알았지만 고3 때 나중에 알았지만 넌 문제 풀어 임마. 내 얘기 듣고 있지 말고. 나중에 알았지만 어른들이나 아버지가 대신 수강증을 끊어가지고 애한테 준 거야. 자기는 끊을 수가 없으니까. 애가 어려 보이면 신분증 주세요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 근데 아버지 그걸로 아들이 가서 이제 듣게야 만드는 거지. 재수니까. 편법이네요. 그치. 아까 요즘 야자를 하는데 그러니까 주 2회 하거든요. 근데 나는 솔직히 우리는 그거밖에 할 게 없었으니까 그걸 하는데
솔직히 야자를 해야 되는 애가 있고 그리고 학원 수업을 더 들어야 되는 애들이 있거든. 근데 네가 뭐를 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달라질 거라고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야자는 자기 공부 다 들었는데 내 거를 만드는 시간이 또 필요하거든. 그렇죠. 근데 그런 애들은 솔직히 몇 명 없어. 개인적으로 솔직히. 가서 인강 보고 하는 거죠. 그럼 집에서 해도 되잖아. 굳이 그걸 거기에서 아니면 스터디 카페를 가든가. 돈 안 내도 되잖아요. 공짜잖아요. 뭐 그런 개념이